배송 좋아해요? 저는 좋아해요. 아침이 기다려지고 설레더라고요. 특히 새벽 배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쿠팡인데 얘네가 전날 주문해서 다음날 받는 로켓 배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가 지금까지 쿠팡을 키웠고 또 키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제로 2013년까지 500억 원도 안 됐던 쿠팡의 매출이 로켓 배송을 도입했던 2014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늘었어요. 지난해에는 2019년보다 94%나 더 벌었죠. 물론 적자가 엄청나긴 한데 이것도 2018년부터는 줄여오고 있어요. 올해 상황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뭐든 넣으면 2배로 늘려주는 요술 항아리처럼 쿠팡의 매출도 계속 증가해서 이번 1분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4%가 증가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10년 남짓 된 쿠팡이 롯데, 신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유통 대기업이 될 수 있었던 걸까요? 쿠팡의 이야기를 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물류센터예요. 엄청 짓고 있고 끝도 없이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전국에 지은 물류센터만 170개가 넘어요. 무려 대한민국 인구의 70%가 쿠팡 배송센터 10km 이내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역세권, 짜세권이 이은 쿠세권이에요. 물류센터만이 아니라 물류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지난해 설비 투자 비용으로만 5천억 원 이상을 썼어요. 심지어 앞으로 더 짓고 더 투자할 예정이래요. 이쯤 되니까 물류에 꿀이라도 발라놨나 싶은데 사실 쿠팡이 대규모 적자를 감수하면서 물류 경쟁력 쌓기에 열을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기존의 이커머스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전문 물류업체에 배송을 맡겼어요. 소비자와 기업 사이에 물류 대행사가 껴서 배송을 하기 때문에 빠른 배송이 사실상 불가능했죠. 그런데 자체 물류센터가 있으면 빠른 배송과 새벽 배송을 할 수가 있어요. 상품의 입고, 관리, 배송까지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되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시간이 줄면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거죠. 결과적으로 물류센터는 쿠팡의 로켓 배송, 나아가서는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쿠팡을 포함한 이커머스 기업들이 투자나 협력을 통해서 물류센터를 확보하는 거고. 그런데 완벽할 줄 알았던 쿠팡의 로켓 배송 구조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쿠팡에서 유통하고 있는 품목 중에서 80% 이상이 직매입으로 진행돼요. 업자들에게 대량으로 직접 사둔 물건들을 물류센터에 미리 쌓아뒀다가 주문이 들어오는 동시에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직매입을 하면 불량이거나 부서지거나 판매율이 낮은 상품까지 전부 자산이에요. 로켓 배송을 위해서 확보한 상품이 되려 이익을 갉아먹을 수도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쿠팡이 오픈마켓을 도입해요.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쿠팡은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곳이 단순한 물류센터가 아니라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점인데 그동안에는 쿠팡의 직매입 상품에 한해서만 첨단 기술이 집약된 물류센터를 활용해서 빠르고 효율적이고 값싼 배송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그런데 주변을 보니까 오픈마켓을 하고 있는 플랫폼이 많네. 야심차게 선보인 서비스가 망하면 안 되니까 쿠팡이 직매입 상품에 적용하던 서비스를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에게도 제공해 주기로 해요. 업자들에게 물류랑 배송을 관리해 줄 테니까 우리 오픈마켓에 입점해달라고 어필하는 거죠. 업자들 입장에서는 택배부터 고객 불만 처리, 반품 관리, 관리비, 인건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매력적일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오픈마켓 입점수가 늘면서 쿠팡은 남는 재고의 수는 줄이면서 그동안 다루지 못했던 제품군까지 판매할 수 있게 돼요. 입점한 업체에게 풀필먼트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도 없고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상품을 싸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결제액과 1인당 결제 횟수도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고객 확보에 성공했으니까 이제부터는 기존 고객의 이탈은 줄이고 신규 고객의 유입을 높여야 해요. 그래서 구독 기반 서비스에 발을 담가요. 그것도 발목을 넘어서 무릎, 허벅지까지 푹! 구독 기반 서비스가 뭐냐면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할인이나 무제한 이용 같은 혜택을 누리면서 상품을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해요. 간단하게 멜론이나 넷플릭스를 떠올리면 돼요. 그런데 이 시장의 성장세가 심상치 않거든요. 2018년까지 132억 달러였던 전 세계 구독 기반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2025년에는 4,782억 달러에 달할 예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지난해 40조를 넘겼고요. 구독 기반 서비스를 즐기고 원하는 소비자가 계속 늘고 있는 건데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쿠팡에서도 로켓 와우라는 상품을 출시해요. 월 2,900원만 결제하면 초콜릿이나 과자 한 봉지를 사도 로켓 배송면 무료, 반품 배송비도 무료예요. 심지어 로켓 와우 하나만 있으면
OTT 서비스와 배달 음식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커머스 업체가 OTT를 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커머스 산업은 규모의 경제를 따라요. 노동력이나 자본 같은 투자가 늘수록 이익을 얻을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로 인한 적자가 불가피하기도 하고요. 그런 만큼 계속 성장하면서도 돈이 되는 사업이 쿠팡에게도 필요했는데 OTT 시장이 눈 돌릴 때마다 성장해 있는 시장이거든요. 국내만 해도 올해 규모가 3조 3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물론 한편에서는 한국판 아마존이 되기 위해서 OTT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 이야기는 뒤에서 이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쿠팡은 OTT 서비스를 통해서 와우 회원수 확장이라는 목표 달성과 함께 영역 확장에 대한 가능성까지 가지게 됐어요. 쿠팡이 해외 진출을 하게 됐을 때 K 콘텐츠가 확보된 쿠팡 플레이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콘텐츠와 커머스가 결합된 새로운 유통시장에 진출할 수도 있고요. 그런 만큼 쿠팡은 쿠팡 플레이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확보해 나갈 예정이에요. 한편 로켓아웃으로 즐길 수 있던 게 OTT 서비스 말고도 배달 음식 서비스가 있는데 1인 가구가 늘고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주문할 수 있는 음식이 다양해지면서 배달 시장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삼시세끼 배달 음식만 먹다가 상상도 못할 몸무게를 영접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몸무게만큼 배달 이용 횟수도 빠르게 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대부분 전화보다 앱을 통해서 주문해요.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쿠팡이 단건 배달로 속도를 높인 쿠팡 이츠를 새롭게 선보여요. 배달원이 한 번에 한 주문만 받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결과적으로 배달앱 시장 3위였던 배달통을 제치고 이름을 올릴 만큼 쿠팡 이츠가 성장하고요. 시장 점유율 역시 빠른 속도로 먹어가고 있어요. 싸고 빠른 로켓 배송으로 고객을 확보하고 쿠팡 플레이와 쿠팡 이츠로 신규 고객을 끌어오고 다시 로켓아웃에 유입시켜서 충성 고객으로 가두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이커머스 시장을 쿠팡이 독식하는 것도 허황된 꿈은 아닐 거예요.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게 문제지만 쿠팡이 한국의 아마존으로 불리는데 실제로 아마존의 사업 방식을 따라가고 있어요. 물론 하나는 온라인 서점, 다른 하나는 소셜 커머스로 시작했다는 차이점이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던 쿠팡의 풀필먼트 서비스가 사실 아마존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마존이 원조입니다. 프라임 비디오라고 OTT 서비스도 아마존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 3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의 시장 점유율이 넷플릭스에 이어서 2위였어요. 쿠팡의 로켓와우처럼 프라임이라는 유료 멤버십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이미 거대하게 성공했으니까 그 뒤를 따르는 쿠팡의 성공도 보장된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쿠팡은 아마존에게는 없는 한계점들이 있어요. 일단 보장된 캐시카우가 없어요. 앞에서 이커머스 산업은 규모의 경제라고 했어요.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져야 해서 적자가 불가피한데 아마존은 물건 판매 외에도 자체 클라우드 웹 서비스로 돈을 벌고 있어요. 심지어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점유율 1위라서 아마존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캐시카우가 확실해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해도 부담이 적어요. 하지만 쿠팡에게는 이런 카드가 없어서 투자 부담을 그대로 가져요. 동시에 쿠팡이 몸을 담고 있는 내수 시장도 좁은데 그 좁은 시장에서 점유율 1등도 아니에요. 네이버가 1등입니다. 고객이랑 점유율이라 뺏으면 되지 야심찬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은 한창 치킨 게임 중이에요. 아마존이랑 알리바바처럼 독과점적 지위를 가지는 건 고사하고 저가 경쟁에 피를 튀기고 있어요. 기대만큼 많은 이익과 끝없는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쿠팡은 인건비로도 많은 돈을 지출 중이기도 하고요. 네이버가 CJ 대한통운과 물류동맹을 맺으면서 쿠팡의 핵심 경쟁력인 로켓 배송 따라잡기에 나선 것도 문제예요. 플랫폼은 방문자 수에서 나오는 트래픽의 영향력이 엄청난데 시장 점유율 1위답게 네이버는 검색부터 가격 비교, 웹툰 같이 트래픽을 높일 수 있는 콘텐츠들을 이미 보유하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면서 쿠팡의 연간 거래액을 꾸준히 앞서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네이버가 전국에 택배 거점을 280개 이상 두고 있는 CJ 대한통운을 통해서 배송력을 강화할 예정이에요. 빠른 배송에 대한 역량은 갖추지만 자체 시스템이 아닌 만큼 쿠팡보다 물류 투자 부담과 재고 자산 관리 부담이 적어요. 심지어 이마트, 신세계와도 손을 잡으면서 쿠팡의 약점이었던 명품을 포함한 상품 카테고리를 다양화하고 오프라인 거점까지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가격 경쟁력에 콘텐츠와 시장 점유율까지 확보하고 있는 네이버가 배송 역량과 상품 경쟁력까지 강하게 된다면 쿠팡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쿠팡은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일까? 우선 쿠팡 이츠와
롯데와 같이 신사업인 신선식품 시장에 집중하고 투자할 계획이에요. 올해 1분기 쿠팡에서 신선식품을 담당하고 있는 로켓프레시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이상 증가했어요. 어째서?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아마 답이 쉽게 떠오를 텐데,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2019년 20조 원이었던 온라인 식품시장 거래액이 1년 만에 40조 원을 돌파했어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1인당 월 평균 구매 빈도도 꾸준히 증가했죠. 이런 성장세도 성장세지만 쿠팡이 신선식품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해야만 하는 이유는 또 있어요. 신선식품을 포함해서 식품 분야는 소비재예요. 시장 규모가 클 수밖에 없어요. 시장 점유율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쿠팡은 신선식품으로 영역을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새로운 사업으로 렌탈 시장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렌탈 시장은 합리적인 소비 트렌드가 발생하면서 성장했는데 2006년까지만 해도 3조 원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2017년에 30조 원을 기록하고 3년 만에 40조 원까지 시장이 확대되면서 카카오와 넷마블, SK텔레콤이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하거나 관심을 가집니다. 쿠팡 역시 단순 유통업을 넘어서 플랫폼을 활용한 확장성에 주목하고 있고, 또 한편에는 로켓아웃 혜택으로 렌탈 시장을 연결해서 소비자에게 더 강한 락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실제로 쿠팡의 사업 모델인 아마존은 이미 구독 경제를 바탕으로 패션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높이고 있죠. 자, 과연 쿠팡은 어떤 선택으로 소비자들에게 새로움을 선보일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한계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어갈까요? 취준생을 위해 짧고 쉽게 보는 기업 분석 리포트,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캐치TV 채널 구독과 함께 더 많은 기업 이야기를 확인해보세요.